네, 오늘 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금융 조치가 나왔어요. 네. 예. 그 내용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제 추경이 11조 한 7천억, 네. 한 30조 규모의 이제 재정 지출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빠진 내용들이 되게 만기 상환으로 돌아오는 종전에 대출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애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내용들을 금융을 풀면서 이제 본격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번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와 함께 장기적인 것들을 아직까지 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대폭락과 함께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염려 조치도 같이 동반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식 폭락이 자산 가치를 확 낮춤으로써 지금 이제 되게 그 연동형 펀드 같은 경우들이 되게 고수익 자산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중산층 되게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로 퇴직금 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되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보존되지 않으면은 이제 대부분 그런 상품들이 원금 보장형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정된 상태로 금융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 더 보완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을 중요한 말씀 초반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시급한 거죠.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금융 조치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하면서도 많이 이제 배려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더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지역에 있는 광범위한 계층을 이제 커버를 못했었는데 이번엔 일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해서 특별한 금융 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가면 한 달 걸린다, 두 달 걸린다 이런 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속도 예. 이게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모든 걸 뜯어 고쳐야 된다. 지금은 예. 뭐 담보 따지고 뭐 따지고 서류 이제 뭐 그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통합당이 이제 영입을 하려다가 무산이 된 김종인 전 네.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의 대표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만 상공업자에 대해서 고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이번에 그 통합당의 선거 전략으로 선거 전략 공약으로 지금 내세울 것을 검토를 이미 했어요. 그 정도니까 이거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이미 그것은 뭐 여야를 지금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생계에 큰 타격이 있게 되는 이 중소상공인, 네. 자영업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그 고용도 계속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 대출 절차 이런 게 은행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특단의 조처를 더 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예. 대통령이 그림의 떡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도전 얘기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만들어놨는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잡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경제 경제죠. 부분의 문제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거 이거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요번 사태가 그 전에 우리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하고 또 다른 게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그때 자금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요. 구조조정도 하고 뭐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만 해도 금융의 부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실물 경제 부분에서 이제 받쳐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요번의 경우는 지금 실물이 무너지면서 금융이 지금 위기고 모든 부분에 그다음에 전 세계의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제일 같아요. 심각한 게 저는 역시 환율 같아요. 지금 조만간 1,500원은 기본으로 오를 것 같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 분석인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재코가 석자기 때문에 정말 좀 전에 이수기 기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른 나라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도 다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한미 통화 스워프 이거를 빨리 지금 어떻게든 정부가 협상을 개시해가지고 저도 지금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정말 절망적인 위기에 빠지지 않게끔 반드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예, 된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한계 상황에 직면돼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문제 우선 좀 집중을 해서 좀 보면서 환율 문제도 이제 연관성이 있지만요. 그래서 우선 대통령이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적극 행정의 면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뭔가 어떤 뭐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또 뭐 절차적인 거에 뭐에 또 뭐 법률적인 거 제도적인 거에 또 신경 쓰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주춤주춤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이라는 얘기를 좀 꺼내기도 했어요. 네. 그럼 문제가 생겨도 좀 봐주겠다는 예.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가 하면은 의도만 나쁘지 않았다면. 근데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전 금융기관까지 다 이제 뭐 저축은행도 보험사도 다 인제해서 뭐 이자 유예도 해주고 한다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해야 되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한 달 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유례가 없다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도 유례가 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 뭐냐면 공무원들이 책상 위에서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관리에 따지고,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니까 나 이거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걸, 등 떠미는 걸 계속 하고 있는 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면 이 정부 들어서 사실 제일 많이 그동안 논란이 된 게 그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은 엄청 많이 잡혀 들어가고 뭐 그 기소도 되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 저 뭐냐 그 위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은행 개개 입장에서는 기준이 있고 절차고 법이 있는데 그거 뛰어넘는 순간 내가 언제라도 이게 또 나중에 직권남용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우려나 걱정을 정부가 확실하게 보증해서 덜어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대통령이 저렇게 말로 속도전을 강조해봤자 안 됩니다. 구체적인 조처를 당과 내각에서 직접 내야 됩니다. 지금 기재위원이신 홍일표 의원이 보실 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나요? 해야 되는데 사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폐 수사의 부메랑이죠. 네, 이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자기가 혹시 나중에 이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법을 위반했다는 추궁을 받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네. 이제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될지 됩니다. 그러면 뭐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예. 근데 뭐 적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 재난 위기 상황 아닙니까? 미국도 좀 1,500조 달러를 그냥 찍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스스로 한국과 관계의 통화 수합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저는 이 비상계획, 비대본 이 체제가 저는 어찌 보면 헌법상의 긴급재정명령 체제로 전환돼야 될 정도로 대통령이 온 책임을 다 지고 예. 이것들은 모두 내가 책임을 진다. 뭐 과거에 뭐 적폐니 뭐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국가 위기를 구하는 트럼프도 재난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하시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50조의 금융 조치는요, 이건 돈 좀 푸는 겁니다. 네. 실제 이런 정도로는요, 이수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물에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면서 소득까지 줄 수 있는 장기 침체형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IMF 때는 우리 아시아주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서프라임의 경우에는 미국발 유럽에서 있었던 것에 우리가 불덩이를 맞은 것에 네. 불과한데요. 이건 전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 서민 또 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소득 보전, 실물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서 모든 나라가 이제 완전히 예. 침체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조치를 대통령이 먼저 틀어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한데 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정책을 해야죠. 또 이제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워룸이자 경제 워룸 이거를 운영하는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내리는 결정이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써야 되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이 움츠리고 그럴 때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적극 나서라. 네. 이렇게라도 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